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몸이 무겁고 자주 뒤척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바로 꿀 한 스푼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까지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잠들기 어렵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변화들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자연의 선물을 통해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방법이 아닌 집안 찬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꿀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속이 불편하고 자꾸만 잠이 뒤숭숭해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런 불편 때문에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새벽에 속쓰림으로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어떤 음식이든 거뜬히 소화시키던 위장이 이제는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하죠. 더불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영양소인데, 꿀은 보리꽃에서 얻은 꿀과 자신의 효소를 섞어 만든 독특한 음식이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보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이야기는 꿀의 특별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안정성은 꿀이 가진 항균 성분과 낮은 수분 함량 때문인데, 바로 이 특성들이 우리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71세 정원사 김도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새벽마다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위가 쓰리고 아프기 시작해서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죠.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확실히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꿀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자극받은 부분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진 수면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니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정원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속쓰림으로 깨는 일이 거의 사라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꿀을 습관처럼 섭취한 이후 새벽 기상 때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몸이 무거웠는데 꿀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취침 1시간 전 꿀 티스푼 하나만으로도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꿀을 뜰 때는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실리콘 재질의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과 꿀이 만나면 꿀의 효소 활동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은 반드시 소량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실 때 우리 몸이 천천히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장질환, 구강건조, 당뇨 걱정, 혈관질환, 면역력 저하 이런 문제들로 밤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건강 문제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더욱 걱정이 클 것입니다. 하나씩 해결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약은 또 약대로 부작용이 걱정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점차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 때문입니다. 위와 장의 점막이 얇아지고 침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며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면역세포들의 활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 작은 감염이나 염증에도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꿀은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천연식품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다양한 효소와 항균 성분, 그리고 천연 당분들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68세 정혜성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저녁만 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가슴 부근이 화끈거리면서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나아지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꿀물이 위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미지근한 물 반 컵에 꿀 한 티스푼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속쓰림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니 저녁 식사 후에도 가슴이 화끈거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거의 증상이 사라져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장 증상뿐만 아니라 입안의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심했는데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입안이 한결 깔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74세 문희자 씨의 이야기도 인상 깊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입안이 자주 마르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목이 칼칼해져서 물을 자주 마셔야 했습니다. 또한 구강 건조로 인해 입냄새도 심해져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구강청결제나 껌 등을 사용해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치질 후에 꿀을 조금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양치 후 꿀 반 티스푼 정도를 입에 머금고 1분 정도 있다가 뱉어내는 것을 반복했더니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입안의 건조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꿀의 항균 효과로 인해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들이 줄어들면서 구강 환경이 좋아진 것이죠. 3개월 후에는 밤에 목이 말라서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느낌도 훨씬 상쾌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입냄새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꿀이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위산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천연 항균 성분들이 입안에 해로운 세균들을 억제하면서 구강 건강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꿀은 설탕에 비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당뇨 관리에도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속이 예민하시다면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꿀을 희석해서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케어를 위해서는 양치 후에 꿀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꿀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꿀을 입에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항균 효과가 커지지만 너무 오래 머금고 있으면 오히려 치아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중에서 꿀을 샀는데 향도 밋밋하고 기대했던 효능도 잘 못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꿀이라고 적혀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게 주고 샀는데 막상 먹어보니 단맛만 날 뿐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신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다음부터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경험의 주된 이유는 소위 사양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양꿀이란 벌이 자연 상태의 꽃꿀이 아닌 설탕물이나 인공 시럽을 먹고 만든 꿀을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꿀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양 성분이나 효능 면에서는 천연 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숙성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들이 꿀을 만들 때는 꽃에서 채취한 꿀을 벌집에서 날개짓으로 수분을 날려보내며 농축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 함량이 높고 농도가 옅은 꿀이 되어 보존성도 떨어지고 영양 성분도 부족하게 됩니다. 66세 바리스타 박영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꿀을 넣은 음료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한 꿀을 사용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꿀을 넣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풍미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자주 나왔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 단골 손님으로부터 좋은 꿀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손님은 양봉을 취미로 하는 분이었는데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조언을 따라 꿀 제품의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탄소동위원소 수치가 명시되어 있는지, 숙성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꽃에서 채취한 꿀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을 비교해본 끝에 완숙 방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꿀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손님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향이 깊고 진하며 단순한 단맛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평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꿀차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꿀의 품질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도 건강상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카페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소화가 자주 안 되고 피로감이 심했는데 좋은 품질의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70세 오은실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계셨는데 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년간은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해서 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건강 관련 강의에서 좋은 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부터 라벨의 혼합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와 채취 시기, 숙성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분은 꿀을 구매할 때마다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면서 순수 꿀의 비율이 높고 탄소 동위원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며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친 제품들을 선별해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분은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소화나 수면의 질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좋은 꿀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탄소 동위원소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이 수치는 꿀이 천연인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가 나오면 설탕이나 인공 시럽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성 단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완수꿀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벌들이 충분히 숙성시켜 수분 함량이 낮고 농도가 진한 꿀을 의미합니다. 반면 미숫꿀은 숙성이 덜 된 상태로 수분이 많고 보존성이 떨어집니다. 꽃의 품종 표기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꿀 등 구체적인 꽃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꽃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효능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정 현상입니다. 꿀에 하얀 결정이 생기면 변질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천연꿀의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되는 현상으로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꿀을 구매하실 때는 소형량 제품으로 맛과 점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에 넣었을 때 너무 묽거나 단조로운 단맛만 나면 품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꿀은 적당한 점성이 있으면서도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꿀에 결정이 생겼다면 미지근한 물에 용기째 담가서 중탕으로 천천히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관절이 쑤시고 아프거나 기침이 자주 나는 등의 일상적인 불편함들이 늘어나시죠? 이런 증상들은 하나하나 따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루 이틀 푹 쉬면 금세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호흡기 기능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꿀과 함께 조합해서 드시면 이런 불편함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꿀이 다른 천연 재료들과 만났을 때 더욱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유, 계피, 생강, 무, 마늘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들과 꿀을 적절히 조합하면 각각의 재료가 가진 고유한 효능이 배가 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2세 서미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파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포기해야 했고 집안에서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져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염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줄어들지만 장기간 복용하기에는 위장에 부담이 될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등산 동호회의 한 회원으로부터 꿀과 계피를 함께 우린 차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해로울 것은 없을 것 같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잘 저어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다시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동호회의 가벼운 등산 코스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절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선된 것이라 마음도 편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9세 최상호 씨의 경험도 인상 깊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목이 자주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감기약이나 기침 시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물을 꿀에 절여서 우러나는 즙을 마시는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작은 조각으로 썬 다음 밀폐 용기에 넣고 꿀을 부어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무에서 나온 즙과 꿀이 섞여서 시럽 같은 액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하루에 2-3번 한 숟가락씩 드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목의 칼칼함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기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재료들이 가진 고유한 성분들이 꿀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유에 꿀을 넣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과 꿀의 천연당분이 결합해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항염 효과가 있어서 꿀과 함께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꿀과 함께 드시면 전체적인 컨디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무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므로 꿀과 함께 우려낸 즙을 드시면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 1티스푼을 미지근한 물 150ml에 녹인 후 여기에 계피가루나 생강가루를 한 꼬집 정도 더해서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향신료의 양을 적게 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점차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절해 보세요. 무나 마늘을 꿀에 절일 때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한 용기를 사용하시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1-2주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물기가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매번 깨끗한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또는 귀여운 손주에게 꿀을 발라서 빵을 주거나 꿀물을 만들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꿀 티스푼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천연당분과 각종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의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보다 더 적은 양을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 1세 미만의 아기들에게는 절대로 꿀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아무리 좋은 품질의 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꿀 속에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의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나 큰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장내 환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들에게는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5세 은퇴 교사 이호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식단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단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과일이나 간식을 전혀 드시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선생님께 꿀 섭취에 대해 문의해보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꿀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적정량을 지켜서 드신다면 설탕보다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사와 상의한 후 그분은 하루에 꿀 티스푼 1개 정도를 과일 대신 섭취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꿀을 조금 타서 마시거나 요거트에 꿀을 살짝 넣어서 드시는 식으로 섭취량을 조절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식단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단맛을 끊는 것보다는 적절한 대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그분은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꿀 섭취량을 조절하고 계시는데 혈당 변동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당뇨 관리가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67세 주영아 씨의 경험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여러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계셨는데 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꿀을 보관하고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을 잘 몰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금속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꿀의 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금속과 꿀이 접촉하면 꿀의 효소 활동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나무나 실리콘 재질의 스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꿀을 실온에 두고 보관했는데 여름철에 꿀이 발효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면서 꿀의 품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꿀을 뜰 때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떴는데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사용하면 꿀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항상 완전히 건조한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꿀을 섭취한 결과 6개월 후에도 처음 구매했을 때와 동일한 풍미와 효능을 유지하는 꿀을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꿀 섭취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꿀 레시피를 시도하실 때는 하루에 한 번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꿀이라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꿀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를 피해 주시고 습도가 낮은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름철에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을 뜰 때는 반드시 건조하고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 주세요. 한 번 사용한 숟가락을 다시 꿀통에 넣지 마시고 물기가 있는 숟가락도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이 꿀의 품질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만약 당뇨나 기타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꿀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꿀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서 나이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은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구강 건강을 지켜주며 숙면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까지 키워주는 자연의 선물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꿀 한 스푼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개운해지는 작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